바람이 머무는 집, 하늘에서 머문 이름. 옛날 일입니다. 조선 후기라 하는데 정확히 어느 고을, 누구의 연호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영남 깊은 산줄기 속에 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끝에는 바람이 머무는 집이 하나 있었다 하니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 산을 사람들은 운월산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흰 구름이 산 허리에 걸려 마치 비단처럼 흐르고 밤이면 달빛이 산 허리를 감싸 안아 은가루를 뿌린 듯 빛난다 하여 운, 구름 운, 월, 달 월이라 불렀다 합니다. 운월산 자락 아래로 내려오면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논밭도 그리 넓지 않고 기와집도 서너 채뿐인 변변찮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제일 끝, 버드나무 가지가 물처럼 늘어진 자리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풍류현이라 불렀습니다. 낮에 보면 별거 아닙니다. 기와는 많이 깨졌고 마루는 눌어붙은 기름때가 세월처럼 번들거리고 대청엔 옛 부채며 낡은 주발들이 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밤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그 집은 달라졌습니다.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이 말을 했고 마루 끝에 걸린 풍경이 울면 그 소리가 사람의 한숨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바람 사이로 은은한 향이 섞여 들었는데 그게 그냥 꽃향이 아니고 그리움 냄새 같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풍류연엔 바람이 머문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머물렀다더라. 어떤 이들은 더 곧바로 말했습니다. 선녀가 다녀간 집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전에 내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어쩌고 선녀가 어쩌고 어른들이 아이 겁주고 또 잠 못 자는 밤에 술상머리에서 흘리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헛소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집에 실제로 하룻밤 묵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떠났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 바로 서운재라 하였습니다. 서운재, 나이 29. 눈매는 단정하나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고 말수는 적으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에 맺힌 것이 묻어나오는 사내였습니다. 본래는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 도울 날을 꿈꾸며 산 넘고 물 건너 가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봄비가 질기게 내렸습니다. 가랑비인 듯 하면서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비. 안개까지 깔려 산길이 젖은 뱀처럼 미끄러졌습니다. 길은 하다같이 좁고 발길 닿는 곳마다 흙바닥이 발목에 잡아 늘어졌습니다. 새조차 울지 않고 물소리마저 죽어있던 저물럭이었습니다. 운재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정표 없는 산줄기,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비탈. 비는 점점 더 굵어졌고 하늘은 이미 저만치 어두커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안개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이 하나 깜빡였습니다. 노란 등불빛. 누가 마치 이리 오라고 손짓이라도 하는 듯 운재는 그 빛을 쫓아 산길을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버드나무 가지들이 길을 휘감는 골짜기 끝에서 그 집을 보았습니다. 풍류현. 기와집 하나가 마치 그를 기다린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대기도 전에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십니까? 낮지는 않은데 높지도 않은 목소리. 듣는 순간 알 수 없이 가슴에 물결이 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운재는 젖은 도포자락을 그려주며 답했습니다. 과거 길에 오르던 선비입니다. 길을 열고 비를 피할 곳이 없사온데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잠시 조용했습니다. 장맛빛 소리만 추적추적.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집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운재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자 등잔불 하나가 은은하게 탔습니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으나 깔끔했고 바닥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비냄새 대신 은근한 꽃향이 감돌았지요. 매화향 같기도 하고 연꽃향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맡은 냄새 같았지요. 등잔빛 옆에 여인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 갓 넘은 듯했습니다. 설결은 달빛처럼 맑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백옥 같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어깨에 걸린 머리카락은 구름 풀린 듯 흘러내렸고 손끝은 마치 물 위에 들이온 버들잎처럼 가늘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운재는 조심히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낯선 집, 낯선 여인, 낯선 향기. 그런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헤매다 제자리를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성함이 무엇이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서은재라 합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을 확인한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이듯 말했지요. 그 이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재의 가슴이 순간 콱 조여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는 겁니까? 압니다. 그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오래 눌러둔 정을 꺼내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요. 그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운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으나 묻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찻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시자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심장조차 잘리던 안불안이 가라앉고 어깨에 올려있던 비구름이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약탕의 온기라기보단 햇살의 대운물처럼 자연스러운 온기였습니다. 운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그대 혼자 사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풍류연엔 제 한 몸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잠시 쉬어가다 새벽에 떠납니다. 여긴 원래 그런 집입니다. 원래 그런 집이라니요? 길을 잃은 애가 와서 몸을 녹이고 잊은 마음을 쉬었다 가는 곳,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곳, 그런 집입니다. 운재는 웃음이 나왔다가도 금세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정조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댄 떠나지 않습니까? 여긴 나그네다 쉬는 집이라 했는데 그댄 머무는 이로 보입니다. 여인이 아주 잠시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읊조림이 되려 나왔습니다. 전 떠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잔불로 향해 손을 가져가 불빛을 조심스럽게 가렸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손등에 닿다 되비치며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등잔불 밑에서 여인이 이래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설입니다. 사람들은 절 윤씨댁 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운월산의 선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운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윤설. 입안에 올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하게 치는 이름입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불러온 이름인데 오래 묵혀두고 꺼내는 느낌이요. 윤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주 먼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남쪽 고을도 아니고 북쪽 관아도 아니고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라니요? 운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약속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눈처럼 흰 비단 위에 붓으로 사람의 운명을 적는 곳. 저는 그곳에서 글을 적던 몸입니다. 운재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윤설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적기만 하고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만나고, 누가 떠나고, 누가 고마움을 남기고, 누가 원망을 삼키는지 그저 잔잔하게 적어둘 뿐이지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 옆에 적힌 한 줄의 운명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그게 제 죄였습니다. 운재는 목이 탔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윤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등잔불이 들어와 떨렸습니다. 서운재라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그 순간 운재는 마치 천둥이 뼛속에서 울린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입이 열리는데 말이 안 나왔고 손이 떨리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늘의 법을 어겼습니다. 기록하는 일꾼은 그저 기록만 해야 하는데 저는 제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다. 이 사람은 오래 기다릴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기억하되 그 기억이 누구인지 스스로 모를 것이다. 그 한 줄로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제게 말했지요. 너는 그 사람 곁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내 곳은 그 곁이 아니다. 너는 머물되 함께 살 수는 없고 그는 널 보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등잔불 타는 소리만 가만가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설은 다시 운재를 보았습니다. 그 벌이 이겁니다. 저는 이 집에 머물게 되었고 당신은 길을 잃을 때마다 여기에 오게 됩니다. 당신은 오고 또 떠나고 또 오지만 제 얘기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랬지요. 운재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오? 윤설의 눈썹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게. 아니지요. 여러 번이었지요. 봄마다 비가 오는 해엔 비 오는 날, 눈이 내린 해엔 눈 오는 날, 당신은 늘 이 집으로 왔습니다. 늘 길을 잃은 나그네였고, 늘 젖은 옷으로 들어섰고, 늘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늘 떠났습니다. 운재는 손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떠난 뒤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잊으시지요. 운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그 말은 칼끝 같지도 않고 불길 같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윤설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대의 탓이 아니고 저의 벌이기도 하니까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줄고 산새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깃을 털었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을 먹으며 길게 타올랐습니다. 풍경은 살짝 움직여 맑은 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운재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내가 했던 말, 그대가 잊지 못하는 말. 있지요. 뭐라 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윤설은 운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기억하리라. 운재의 목구멍이 덜컥했습니다. 윤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도 그대는 그 말을 하고 가실 겁니다. 그 말은 예언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다짐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대화의 마지막 줄처럼요. 그날 밤 운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낯선 장면들이 들락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흰 천, 번들거리는 비단 위, 그 위에 놓인 붓, 흰옷을 입은 여인, 얼굴은 윤설과 닮았지만 지금보다 약간 어렸습니다.
그 여인이 붓을 든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제공, 이 글자는 제 목숨입니다. 제 이름은 이 글자뿐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운제는 그 꿈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그는 울면서도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있겠소. 그러며 그 이름을 따라 적었습니다. 설, 눈설자. 그리고 꿈은 끊어졌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풍류원의 마당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아직 빗방울이 처막 끝에 매달린 이른 아침이었고 산에서는 옅은 안개가 민들레 솜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설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소매를 살짝살짝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소매는 얇은 비단인데도 춥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그녀에게 인사라도 하듯 살짝 머물다가 흘러가는 느낌이었지요. 운제. 그녀는 오늘은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젠 묻지 않으시네요. 정말 선녀냐? 정말 나를 알았냐? 정말 우리가 인연이냐? 예전엔 늘 물으셨거든요. 오늘은 안 묻네요. 운제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처음 보나는 얼굴이 아니고 다시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냥 믿겠습니다. 윤설의 눈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마당 위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대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제가 낮게 말했다. 벼슬이고 과거고 한양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 윤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감사였지만 동시에 사과였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이 땅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운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떠난 뒤에 그대를 잊는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대는 어디로 가십니까? 윤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됩니다. 바람? 사람은 몸이 있으니 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것은 오래 한 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같은 자리에 두면 세상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머물다가 바람이 되어 흩어집니다. 봄엔 남쪽으로 가고 여름엔 강 위를 따라가고 가을엔 들판을 스치고 겨울엔 지붕 위로 얹혀 불 한 잠 재우고 그렇게 돌지요. 운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묻듯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윤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살아야지요. 운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은 잔인합니다. 예, 잔인합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부탁? 윤설은 마지막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부디 오래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래 그리워하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래 살라. 그 말은 곧 이 뜻이었습니다. 내 대신 이 세상을 끝까지 봐달라. 내가 오래 머물 수 없는 이 자리를 대신 오래 걸어달라. 그리고 내가 있었음을 누군가 한 사람만은 잊지 말아달라. 그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달라지지요. 벼슬이고 출세고 명예고 다 허울처럼 가벼워집니다. 운제의 가슴도 그날 딱 그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약속하오. 그가 말했다. 목이 잠겨서 그러나 또렷하게. 나는 살아남겠습니다. 오래 살겠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윤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 벌이 끝났습니다. 벌이 끝났다고요? 예,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늘은 제게 사랑을 품었으니 내려가라 하고 벌을 주었는데 저는 그 벌을 제 방식대로 바꾸었습니다.
기다림으로 바꾸었죠. 기다리다 그대를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나 약속을 들었으니 그대가 제 이름을 품는다 하였으니 제 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마치 헤어짐을 선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운재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손끝이라도, 그림자라도.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설의 모습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살결이 빛으로 스며들고 옷자락이 바람결로 풀어지듯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햇살에 사라지듯, 그러나 사라진다기보단 다른 모습으로 옮겨가는 듯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고요했습니다. 윤설은 마지막에 아주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등잔불에도 닿지 않을 만큼 여린 목소리였지만 운재는 뚜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운재, 다음엔 제가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하얀 깃털 한 올. 종이보다 가볍고 눈송이보다 하얀 깃털이 마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떠올랐다 내려앉으며 빛을 머금었습니다. 운재는 그 깃털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아이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만히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재는 풍류원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아도 갈 사람, 떠나지 않아도 결국 떠나는 사람. 그런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란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길은 여전히 질척였고 산길은 곧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이 아니라 어디에 돌아와야 할지 아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운재는 결국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 깊다 하여 장원은 아니어도 합격했고 벼슬자리는 받았으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집들도 기름진 상 위의 고기도 그의 마음을 오래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오래 잡지 않고 남쪽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굳이 높은 벼슬길보다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늙은이의 약을 구해주며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적어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서 선생, 어찌 한양을 마다하시오? 벼슬길 올라 늙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면 그게 효이지요. 운재는 늘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봐야 할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요? 예, 봄마다 돌아오는 바람이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슴에 묻고 사는 이름이 하나씩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로 꺼내지는 못해도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 살아있는지 떠났는지조차 모를 사람, 그런데도 한 사람 가슴에 아직도 맑게 남아있는 사람, 누구나 그런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서운재는 해마다 봄이 되면 운월산을 찾았습니다. 풍류원 마당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가 해가 기울면 돌아갔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늙은이가 바람 쐬다가 가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그에게 그 시간은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오래 사는 일, 기억해달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말 기억하는 일. 세월은 흘렀습니다. 머리칼은 휘어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늙어갈수록 그는 더욱 다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듣는 귀가 길어졌고 남의 슬픔을 오래 들어줄 줄 알게 되었고 말 한마디를 아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활산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병이 있는 이들은 그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고, 억울한 이들은 와서 울었고, 외로운 이들은 그를 찾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듣고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대개 이랬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함께 붙어 사는 것이 아니요. 멀리 있어도 이어진 인연이 있고, 이미 떠났는데도 남아있는 인연이 있지요. 사랑은 꼭 잡아두는 게 아니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대가 오래 기억하면 그 인연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말들은 마을 이야기처럼 번져나갔지요. 누구도 윤설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모두가 그 향기를 조금씩 품고 살게 되었지요. 운월산 마을에선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풍류원 앞을 지날 때 바람이 부드러우면 그건 봄바람이 아니고 인연바람이라네. 그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간다네. 어깨에 살짝 얹혔다 가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복받은 날이지. 어디냐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만 말해. 오래전 이 고을에 살다간 서로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래.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한 사람은 땅 위에 남았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같은 방에서 늙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가끔은 한 사람은 머물고 한 사람은 떠난다.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바람이 된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오래 살아 그 이름을 지켜준다.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믿거나 말거나. 운월산 아래 풍류원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와도 더 무너지고 마루도 반쯤 주저앉았지만 봄이 되면 처마 끝에 하얀 것이 하나씩 내려앉았지요. 눈인가 싶어 쳐다보면 눈은 아니고 꽃인가 싶어 보면 꽃도 아니고 가까이가 손바닥에 올리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하얀 가벼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올해도 바람이 다녀갔구나. 그리고 그날 밤엔 이상하게 잠이 잘 온답니다. 가슴에 걸린 게 덜어지는 것 같고 오래 묵은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괜히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른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나? 결국 내 곁에 잠깐 머물렀다간 바람 하나 기억하고 그 고마움으로 나머지 날을 사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이 바람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서 전해집니다. 누구의 이름은 흐릿해지고 세월은 먼지처럼 쌓여가지만 한 가지만은 뚜렷하다 하지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랑은 오래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남게 해주는 건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다.